박순표 YTN 정치부 민환 기자, 박순표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 정치부의 정당 팀장 천영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협상 결과 좀 더 자세하게 몇 네네. 군데 견해차가 있었다는데 좀 정리부터 해주시죠. 일단 그 여야 협상이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유일호 대변인 그리고 김관영 대변인 브리핑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두 대변인 오늘 사자회담에 배석을 하지 않았고요. 예. 협상이 끝날 때쯤에서 양당 대변인들이 불려 들어가서 당 지도로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라. 라고 쪽지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두 대변인들이 협상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제 밤 늦게까지 양당 핵심 관계자 두 사람이 심야 협상을 했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세 가지 크게 가비사항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개혁특위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장은 민주당 측이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소로 하고 처벌 조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을 아침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국정개혁특위의 입법권과 위원장을 동시에 민주당에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어디 했고요. 위원장을요?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을 적어도 새누리당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과정을 놓고 오늘 협상이 벌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예 좀 더 방점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검 부분은 양측의 의견이 좀 갈려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후 논의한다. 이렇게 한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 시기 일단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중이 잘 안.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국정원 개혁특위 부분은 새누리당이 상당히 양보를 했고요. 특검 부분은 상당히 민주당이 양보한 형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는 대략 합의 가깝게 됐는데 그럼 그것을 오늘 발표를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일단 특검 부분에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은 줄기차게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논의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고 반면 새누리당은 줄기차게 특검 부분이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논의한다. 이 정도에서 합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발표는 안 하고 한꺼번에 나중에 다 네, 타결이 그렇습니다. 되면 한꺼번에 발표하겠다 이제 그런 거군요. 다만 유희로 대변인이 특위 입법권 부분이라든가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차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오늘 협상 과정에서 국정개혁특위 위원장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천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협상이 안 되는 쪽에. 험악했다면서요, 어제? 방점이 이제 많이 찍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협상이라는 게 지금 큰 틀에서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됐다가 안 됐다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이제 협상이 벌써 두 차례 됐잖아요. 근데 추후 논의를 또 한다고 그랬으니까 서너 번 넘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협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여야 모두 국민들한테 지탄을 상당히 크게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닌가. 만약 협상이 깨지려면 어제 이미 깨졌거나 아니면 오늘 정도에서 깨는 게 맞는데 일단은 이제 계속 가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부 기자 경력 23년의 그 감으로 언제쯤 될 건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빠르면 오늘 오후라도 된다는 건데, 오늘은 그렇고 내일 정도, 빠르면 오늘 내일 정도에 가능하고,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급한 게 사실 예산안이잖아요. 예산안 처리가 이제 이렇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한 달 이상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그거는 끝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 보름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역지사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어차피 지금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너무 이제 그게 빡빡하게 이제 몰리니까 아마 타결이 되려면 이번 주 중에 이제 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천 선배께서 워낙 오랫동안 취재 활동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예. 오늘 제가 여야 그 원내 지도부랑 그 통화를 잠시 해봤더니 예. 이렇게 두 원내 지도의 공통된 이야기가 지금 말을 돌리기에는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다. 무언가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그 여야 원내 지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출구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그 김한길 대표 체제가 만약 여기서 특검과 관련해 무엇이 특별한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면 김한길 대표가 대표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또 특검 부분에 관련해서는 친노 진영의 워낙 그 입장이 강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반드시 쟁취하려고 할 것이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철수 신당의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네. 민주당에서 특별한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국회에 계속 공전된다고 하면 오히려 내는 지방세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안철수 신당 측은 오히려 정치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꼭 협의가 필요한 시점,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거꾸로 말하면 특검에 대해서 그 구주류가 그렇게 강경하다라는 것은 네네. 그것 때문에 협상이 마지막에 또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닌가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사실 그 저희 취재진들이 가장 그 놀랐던 것은 보통 특검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 예상을 했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의외로 특검은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두고 어제 그 양창 지도부의 핵심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은 특위를 통해서 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재발 방지책을 이런 식으로 꼼꼼히 잘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검 부분은 조금 양보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당내 의견을 돌파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그 출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쟁점이 되는 특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인데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특위에 입법권 준다는 게. 일단은 이제 국정원 개혁 특위니까 이 자체가 예. 국정원 개혁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특위가 힘을 받으려면 여기서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까지를 갖고 있어야 네. 특위가 힘을 갖고 이제 뭘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입법권이 없으면 그냥 아이디어만 내서 예. 건의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 계획특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이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 야당 쪽에서는 이제 이 국정원 계획특위의 힘을 좀 강하게 싣자는 쪽이니까 네. 강하게 실어서 입법권까지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논의의 틀이 아주 여러 갈래로 다양한 논의를 할 수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정책, 제도적인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담보로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또 국내 대공수사권 문제, 폐지 문제는 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 그럼 있겠군요. 그것도 다 법을 이제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 이제 수정 문제까지를 그 특위에서 다 다루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특검이 먼저냐, 특위가 먼저냐, 민주당이 그동안 뭐 이렇게 투쟁 노선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울질 할 때 뭐 최근에 특검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갔지만 예. 원래 기존의 민주당 스탠스는 특위가 우선이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특검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 수사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 전반을 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를 자꾸 부정하고 대선의 개입 부분을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게 되면 결국 대선 불복 이미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검은 정치 공세로는 할 수는 있지만 네. 특검을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결국 특위로 갖고 와서 국정원을 뜯어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특검을 해서 검사 수사를 한 번 더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중간에 약간 투쟁 노선에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특위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민주당 내부가 이제 입장을 그런 쪽으로 좀 선회를 해가면서 아마 협상의 물꼬가 트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특검을 놓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민주당이 특검을 놓고 다퉜습니다만은 실제 막상 협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특검은 양측의 그 싸움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실종 국정개혁특위를 구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첨예하게 막판 줄다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베테랑 기자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잘 될 것 같다는 쪽에 무게를 실으니까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분한테 현장 취재하는 분들한테 꼭 오늘 나오시면 물어보고 싶은 거
그 현안이 문재인 의원 얘기였거든요. 자,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가?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자, 두 분의 견해,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천 팀장님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의원이 최근에 이제 좀 조급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조급하다는 것은 위기의식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의원의 위기의식이 뭘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문재인 의원의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또 뭐 이렇게 출마를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친노라는 어떤 그 세력들, 그 세력들이 정치 세력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친노 세력의 요구가 저는 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노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면으로 가면 민주당 지지도가 뭐 11%, 13%밖에 안 되는데 이 이야기는 거의 결국은 친노에 대한 지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친노의 지지가 거의 10% 이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지지를 갖고는 친노가 다음 뭐 대선은커녕 내년 지방선거도 생존을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저는 몰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주류라는 게 결국 한 60, 70%가 사실은 친노 핵심 플러스 범친노 세력이란 말이에요. 다 왜냐하면 친노 세력들이 당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공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세력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재인 이제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문재인 의원이니까 문재인 의원한테 일정한 이제 역할을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일종의 울타리를 문재인 의원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면 좀 도움이 됩니까? 선거 치르는데? 일단은 원래 이제 강력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을 일단 결속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게 이제 문재인 의원의 행동이 지금 국민들한테 강하게 어필한다기보다는 일단 지지자 결속을 먼저 하겠다는 친노 세력들이 만약 이 국면에서 조용히 있어버리면 지지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지지자들을 한번 결속을 시켜주고 그 결속된 힘을 갖고 지방선거에 친노 지금 단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방선거에 일정하게 공천을 받고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친노 세력의 이제 그런 요구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친노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정치에서 이미 사라진 개파 정치를 저는 부활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 다른 세력이 지금 개파 정치를 특별히 하는 세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노는 이번에 문재인 의원을 이렇게 급부상시키면서 일종의 세력들을 모으고 하나의 공통된 입장을 내고 해서 개파 정치를 한번 이렇게 부활시켜보는 그런 게 아닌가. 그것도 그 반증으로 지금 이 문재인 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이제 윤호중 의원한테 맡기겠다는 그것도 우스운 거거든요. 어제 저희가 전화 인터뷰했거든요. 개인이 무슨 대변인이 왜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친노 세력들이 그 위기의식 때문에 결속을 도모하면서 하나의 개파 정치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박순수 기자 해석은 뭡니까? 대변인 말씀하셨는데요. 그 18대 국회 당시에 박근혜 의원도 이정현 현재 홍보수석이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좀 불안할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의원이 하나 확실한 것은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 전에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언제가 됐던 김한길 대표 취조가 흔들리고 난 다음에 차기 당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붙였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됐던 대리인을 내세운 간에 친노 진영이 차기 당권을 잡겠다는 의사는 확실히 굳혔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 이유 말씀을 드리는가? 첫 번째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이른바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선 출마 역할이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바꿔 말씀드리면 차기 당권을 잡겠다라는 건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또 하나 2019 끝이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1219.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그 책의 내용들이 보면 지난 대선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내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친노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친노 세력 결집이란 결국 다음 차기 당권을 노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천 선배의 입장에 동감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 측이 정무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 상당히 비판 세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대선이 불과 1년 끝난 시점에서 차기 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온 시점이라든가
또 지난 그 대선의 1년 끝난 시점에서 그 부정선거 이야기를 좀 더 수시놓고 비판하는 것들이 과연 대통령 후보 문재인으로서의 정무적으로 적합한 판단인가 하는 부분들은 당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의 비판을 떠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두 가지로 정리드리면 첫 번째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친노 진영들이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과정 중에 정무적 기능에 상당한 에러를 내고 있다 이런 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조경태 최고위원이 연일 대립각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정청래 의원은 뭐 내무반에 총질하지 말고 새누리당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의 반응, 뭐 여러 그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세력 분포 자체가 이제 예. 친노 세력이나 친노에게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게 민주당 자체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안철수 이제 세력 신당이라는 게 외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범야권이라는 큰 틀에서 저는 이제 봐야 되고 민주당의 내부 변화도 그거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큰 변화를 이제 모색을 하는 세력들도 있어야 되고 기존에 이제 그거를 뭐 유지하겠다는 세력들도 있고 할 텐데 지금까지는 아주 민주당이 겨우 10몇 프로 지지율을 갖고 거기서 그 내부에서 그냥 단결하고 뭐 서로 약간 견제하고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안철수 신당하고 합치면 야권 지지율도 그래도 한 40% 되잖아요. 40%도 되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어떤 국민 지지율이 있는 거거든요. 야당에 대한. 좀 크게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조경태 의원 같은 발언이라든가 조경태 의원 같은 사고방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진작 나왔어야 될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그만큼 야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중도층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되고 또 친노 세력들한테 일정한 견제와 자극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좁은 틀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을 한전히 그냥 아주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 몰아버리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발전이 이렇게 있기가 어려운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돼서 좀 더 민주당이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전국 분석해 봤고요. 다음 소식은 저희가 사랑의 연탄 배달 현장에 인경 앵커가 나가 있습니다. 곧바로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순표 YTN 정치부 기자, 천영식 문화일보 정당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